아주 잘 만들어진 턴테이블이라는 소리가 완전 다르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라자 락크놀입니다. 안녕하세요. AV 프라자 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저희 AV 프라자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쭈님이 또 여러 제품들을 많이 필드에서 설치도 하고 세팅도 하면서 있는 경험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오늘은 그 야마하의 GT 5000 턴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해보려서 사실은 뭐 턴테이블, 일본 턴테이블들은 1980년대부터 좀 대중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죠. 네네. 그때가 이제 일본 내부로서도 굉장히 황금기였었죠. 환경기였죠. 네. 버블 경제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었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제품들이 정말 다양한 나이로 다양한 가격대로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죠. 야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모터사이클이나 뭐 피아노, 악기요 알고 있지만 오디오로서도 뭐한 130년 정도 역사가 되죠. 굉장히 깊죠. 네.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야마하가 리시버만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은 야마하는 예전부터 이제 이 아날로그 쪽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GT 2000이 이제 2, 3년도 나왔을 때만 했어도 그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 모델이 많았어요. 뭐 테크닉스라든지 데논이라든지 그런 모델이 많았는데 그때도 유독 강점을 보였던 게 야마하였었고요. 약간 고가 라인업에 속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야마 GT 5000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쭈님이 얘기한 GT 2000을 계승해서 좀 더 발전된 그렇죠.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턴테이블 GT 5000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면서 네. 그 외에 자잘한 또 우리가 또 궁금했던 거, 네. 또 알 거라 생각했지만 제대로 몰랐던 것들의 어떤 턴테이블 관련된 내용을 좀 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봐도 상당히 크죠. 예. 그렇죠. 이건 실물을 한번 보셔야 되세요. 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풍당당한 사이즈인지 그렇죠. 실물을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로가 546, 그다음에 깊이가 411, 높이가 223, 무게만 26.5kg. 네. 근데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건 이제 외부 플래터 무게만 5kg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외부 플래터 무게 5kg라는 건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엄청 보는- 높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플래터도 일단은 알루미늄으로 제조가 됐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뜯어보시거나 조립을 할 때 보시면은 이너 플래터와 아웃 플래터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플래터를 쓰면서 그 공진과 진동을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제 야마하의 기술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요런 리치드 방식 턴테이블 중에 이렇게 무거운 플래터를 쓰는 제품들이 독일 제품들 중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만듦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게만 높인 게 아니라 진동과 공진에 대비한 네. 어떤 설계 방식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토남을 보면 알루미늄 재질의 카본을 네. 입힌 제품 형태죠. 토너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야마하가 왜 이렇게 했을지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알루미늄만 쓰면은 알루미늄만 썼지 왜 거기다 카본을 덧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알루미늄을 썼을 때는 알루미늄 두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강성을 높이되 무게는 가볍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플래터를 무겁게 하는 부분과 네. 강성을 높이되 가볍게 하는 부분은 역시 또 좋은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또 야마의 어떤 설계 방식이라고 또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래터를 무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터의 진동이 플래터로 타고 넘어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GT 2000 시리즈를 사용은 안 하셨죠? 사용은 못 예, 해봤습니다. 아마 그 솔직히. 세팅하실 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고객집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GT 2000 같은 경우는 이제 토남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유선형이죠. 그리고 5000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형. 직선형이라면 그럼 네. 뭐 어떤 것이 우월하다를 떠나서 네.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건 토남이 직선형인 경우와 네. 유선형인 경우에 네. 뭐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네. 또 특징이랄까 네. 그런 부분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토남이 직선형이고 롱암일 경우에는 사실 그 판 위에 올려놨을 때 거의 판과 90도에 가까운 각을 만들어내기가 유리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토남이 짧아지면은 반대로 이제 공진이라든지 스피디감, 그 다음에 제어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일단 가벼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유선암과 직선형 암의 차이는 사실 취향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셋업하기에는 직선암보다는 유선암이 훨씬 유저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쇼담이죠. 엄청 쇼담이죠. 예, 직선형.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사운드 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토남이 짧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이 우수한 반응성을 바탕으로 그 정교한 사운드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출력 단자는 좀 독특하게 밸런스 출력이 있죠. 그렇죠. 네, 밸런스 출력이 있는 턴테이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좀 더 좋은 음질을 재생할 수 있도록 언밸런스, 밸런스를 다 지원하고 뭐 마감, 피아노 블랙 마감인데 마감이야 뭐 워낙 야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랜드 피아노도 만드는 네, 회사인데요.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고급스럽습니다.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구동 방식. 구동 방식이 GT2000은 이제 DD 방식,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었고 GT5000은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네. 그 두 방식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얘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만들기 쉽냐 어렵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진동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크세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도에 일본 제품들이 많이 이제 채용을 했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싸고, 그 다음에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싸게 만드니까 이제 출시가도 이제 굉장히 싸게 출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동 문제 이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유저들이 이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어서 2000년도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저가형부터 중가, 고가로 갈수록 이제 다 너나 할 것 없이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채용을 했었고요. 이제 모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C 모터냐, DC 모터, AC 모터냐. AC 모터. 네. GT5000은 AC 모터를 제공하고 AC 있죠. 모터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C 모터가 제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AC 모터는 전압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헤르츠로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흔히 이제 유럽에서 사온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50Hz, 전압은 220이나 110이나 50Hz의 이제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아시아 국가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0V 60Hz 제품을 사용합니다. 50Hz 제품을 60Hz 제품 그 전압에다가 물려버리면은 속도가 빠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산 50Hz AC 모터 제품 턴테이블을 한국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모터의 풀리를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 GT5000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이제 33과 45가 이제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헤르츠 변경 방식으로 아마 속도가 변경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일정한 속도를 바로바로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컨트롤 부분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구동이 빠릅니다. 이제 네. 초기에 이제 발진 속도가 좋죠. 거의 뭐 바로 1초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DJ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고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진동이 타고 올라오죠. 예. 올라오죠. 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제 그 회전축 부분과 그 다음에 코일이 이제 회전축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어쨌든 뭐 부분이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우월하고 뭐 DD 방식이 뭐 아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현재 추세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모터를 한 개 쓰는 회사도 있고, 두 개 쓰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 세 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초기에 이제 발진 가속력을 이제 어느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터가 초기 발진할 때
이제 생기는 진동을 세 개의 모터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사실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하나를 쓰고 내부에 이제 이너 플래터를 황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동 제어가 어느 정도 좀 향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외부 플래터를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네네. 외부 플래터와 내부 플래터의 재질을 좀 달리하면서 네. 어떤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대응했던 것이 또 GT5천의 또 두 번째 특징이죠.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남은 앞서는 뭐 재질이나 네네. 형태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토남에서 좀 더 살펴보면 네. 스태틱 방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VTA 조정이 가능하고 네.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안티 스케이팅이 조정 장치를 생략했습니다. 이거는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특혜죠.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안티스케이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침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안티스케이팅 플레이트를 시중에서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측정해 갖고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현장에 가갖고 손님들 만나보고 하시면은 이 안티스케이팅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내 카트리지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 실정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제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네, 안티 스케이팅을 세팅을 안 해도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 세팅 때 거의 절반은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침압 정도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 현장에 갖고 가서 안티스케이팅 플레이트를 놓고 측정을 해보면은 신기하게 판 중간 정도의 안티스케이팅이 정확히 맞춰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토납을 보면 스태틱 방식이란 말이죠. 발음이 좀 어렵죠. 예, 스태틱. 스태틱 방식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태틱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시면은 그냥 시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시소의 원리, 앞에 무거운 사람이 타고 뒤에 가벼운 사람이 타면은 무거운 사람 쪽으로 가라앉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침압을 맞추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어떻게 보시면은 약간의 함정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판이 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곡률을 이루고 있는 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판이 이제 웨이브가 졌다든지 이제 변형이 심하게 온 판을 이제 유심히 들어보시면은 그 널뛰기 한다 그러잖아요. 판이 이제 널뛰기 했을 때 침압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좀 적고요. 다이나믹 토납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팅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 다이나믹 토납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토납을 유심히 보시면은 뒤에 무게추 외에 이제 중간에 다이얼 로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 로브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해지는 침압에 대한 이제 내부 스프링을 조정해 갖고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토남 방식이고요. 그 토남이 유리한 부분은 아까 이제 스태틱 토남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토남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널뛰기를 할 때 침압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눌러주니까. 네. 그렇죠. 이런 토남들은 이제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부에 이제 스프링 장력의 변화가 와서 그렇겠죠. 나중에 되면 문제의 소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뭐 완벽한 거는 없죠 아직은. 그렇죠. 각자의 취향이고 맞는 거지만 어쨌든 스태틱 방식의 장점만을 잘 취합해서 네, 어떤 잘 만든 토남이에요. 잘 만든 현장에 토남이다 가서 만져보면은 생각됩니다. 네, 야마하 GT5000 턴테이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점, 그 다음에 내부 플래터와 외부 플래터를 다른 재질을 써서 진동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네. 세 번째로 토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용하기 편한 스태틱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야마하의 GT5000의 대표적인 특징 네. 같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압도적인 체구죠.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하다. 그렇죠. 상당히 쉽다라는 점이 야마하 GT5000의 대표적인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야마하 GT5000 턴테이블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the icy sea. I'll take with me the warmth of thee, a taste of honey, a taste much sweeter than wine. He never came back to his love so fair, so she died, dreaming of his kiss. His kiss was honey, a taste more bitter than wine. I will return, I will return, I'll come back for the honey and you. down to Timberlake, see what was going on. Things was too hot down there, couldn't stay very long. Yeah,
네, 시연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처음 성함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실까요? 네, 쭈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손님 집에 가갖고 이제 실제로 구매하신 손님이겠죠. 가갖고 이제 셋업을 해드리고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과거 일본 턴테이블, 그러니까 80년대 나온 턴테이블을 쓰시다가 이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같이 들어본 결과 사실 소리가 완전 다르다. 속도 제어력, 그 다음에 해상력, 그 다음에 그 리치드 방식이 가져다주는 그 저음의 깊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뭐 일단 LP라서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정말 잘 보여줬다. 아날로그가 느낌 그대로 있는데 아까 이제 GT2000의 후속 모델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GT2000을 실제 한 번, 두 번 정도 보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GT2000을 그냥 뭐 재해석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하고 현대적인 많이 발전했어요. 네, 정말. 조화로운 네. 사운드가 좀 매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하 GT5000 턴테이블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 턴테이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질을 듣고 싶다. 하지만은 나는 무한대로 턴테이블에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셋업의 편리성, 그 다음에 유저 프렌들리한 제품,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셋업이 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오버홀이 거의 필요가 없는, 카트리지를 바꾸기 전까지는요. 그런 제품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야마하 제품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쓰면서 네, 좋은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지만 대신에 좋은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GT5000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GT 유산을 반영한 아주 잘 만들어진 턴테이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예약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죠. 1차 판매분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됐습니다. 금방 소진됐습니다. 네, 완판이 됐습니다. 2차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예약 판매분도 뭐 금방 소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오디오 가격들이 많이 오르죠. 오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리한 사용, 그다음에 좋은 음질, 또 보여지는 존재감, 이런 턴테이블을 찾으셨다면 이번 저희 AB 프라자의 GT5000 예약 판매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며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네, 않습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서두르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쭈님과 네. 야마 GT 500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야마 GT 5000 턴테이블에 대한 소개 영상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